대구시가 2006년 솔라시티 조례까지 만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약속했지만 관주도형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들이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가며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상인동과 범물동을 잇는 4차 순환도로인 앞산 터널로가 오늘 임시 개통됐습니다. 당분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대구 여대생 살해 용의자가 병가를 자주 내며 근무를 소홀히 했던 나태한 지하철역 공익근무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전력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체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지난 2006년 조례까지 만들어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솔라시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전시 컨벤션 공간인 엑스코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가 대구에서 가장 잘된 곳입니다. 건물 지붕에는 태양광 설비가 있고 지하에는 지열을 활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전등은 에너지 전략형인 LED에다 태양빛을 모아 전등 대신 쓰는 직광 채광 장치까지 갖췄습니다. 지들이 연간 전체적으로 쓰는 전기량의 약 한 13% 정도를 이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구의 그 많은 주택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가구는 1,30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민간 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은 6억 원.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비를 갖추겠다는 3,400가구에 1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기술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런 좀 파이낸싱이나 이런 가려운 부분들을 빨리 제때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한전에 되파는 사람도 24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한 달에 생산하는 전기의 양도 아주 적습니다. 대구가 그린 에너지 솔라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에너지를 아끼겠다는 범시민 운동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심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조명훈은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여서 이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정보가 엉터리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명훈은 2년 전 울산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성범죄 알림 이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조 씨의 전과를 볼 수 있고 등록된 주소지 동네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엔 자세한 위치가 우편물로도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조명훈이 살고 있다는 주소는 엉터리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계약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얼굴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그렇게 전입신고를 해버리고. 지난해 9월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했다가 지난 1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원룸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는데 넉 달 동안이나 여성가족부에 통보되지 않은 겁니다. 전용사항이 발생하면 제출받아서 이제 확인한 후에 저희한테 넘겨주니까요. 저희는 부재사에서 주는 대로 다 업데이트합니다. 성범죄 알림 2에서 대구 북구에 등록된 전과자는 모두 17명, 상격동은 2명에 불과합니다. 여대생의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것도 바로 상격동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던 조명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건 초기 수사력을 집중했더라면 더 빨리 검거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조명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여대생을 만났던 바로 그 클럽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대생 납치 살해 피의자 조명훈은 지난해 8월부터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강장 안전요원으로 일해온 공익근무 요원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익근무, 퇴근 후에는 아르바이트와 술집을 전전하는 이중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2년 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대구도시철도 공사 측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은 또 얘기도 안 했죠.
경찰 역시 조명훈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 요원이란 사실을 붙잡고 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조명훈은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술을 마시러 다녔고 숨진 남양을 만났던 바로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의 검거가 하루만 늦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경찰은 조 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고 공익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도망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조명훈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조 씨의 범행 과정과 행적을 미뤄볼 때 도주의 위험이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내일 오전 사건 현장인 원룸과 시신을 유기한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유명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들이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들킬까봐 축산물 공급업자와 짜고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돼지갈비 구이 전문점. 국내산 고기만 취급하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 점심 저녁 가릴 것 없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인터넷 블로그 여러 군데서 대구 추천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냉장실과 냉동실을 열어봤더니 어찌된 일인지 독일산, 벨기에산 돼지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식당에서는 맛보기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샘플로 지금 10개 보관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오늘 처음 작업했다. 예.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 식당에선 모두 3억 원어치의 돼지고기가 수입산과 국내산이 뒤섞인 채 국내산으로 팔렸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또 다른 식당 역시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10톤을 국내산과 섞어 팔아 2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산, 프랑스산, 벨기에산 뼈삼겹을 국내산 뼈삼겹과 섞어서 2년 반 동안 국내산 돼지갈비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축산물 공급업자가 국내산으로 표기된 가짜 영수증을 끊어준 덕분에 단속반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다 영세하고 한자관절이 해가지고 생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요구를 하면 좀 어쩔 수 없이 내도록 수밖에 없는.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돼지갈비 식당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축산물 공급업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구미경찰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무허가 창고에서 돼지고기를 가공해온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K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남 함양군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 머리를 공급받아 무허가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뼈와 고기를 분리하는 발골 작업을 한 뒤에 35톤가량을 식품업체에 납품하고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군위에서 야생 진드기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70대 할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에서 4번째 야생 진드기 사망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2일 유전자 검사에서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반응이 나왔던 74살 박모 할머니가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야생 진드기에 의한 사망 환자는 제주 2명, 강원도 1명, 경북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 나머지 SFTS 의심 사례 3건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4차 순환로 앞산 터널로가 오늘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첫날 표정을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처음 개통된 총 길이 10.4km의 앞산 터널로 편도 3차, 왕복 6차로 도로 위를 차들이 시원스럽게 내달립니다. 제한 속도 80km를 유지하며 달려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순환도로 거기는 이제 에스코스가 많고 차가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워 시간에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바로 통과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다. 하지만 임시 개통 사실을 몰랐거나 신천 동안도로 등
주요 도로와의 연결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차선에 그 미리 있잖아요. 이렇게 뭐 200m 전에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름을 써놓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안 들었을 텐데 무의식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탁 들었어요. 지금. 출퇴근 피크 시간 양방향 통행량이 최대 8만 대 이르는 앞산 순환로의 상습 정체 현상을 얼마나 해소해 줄지는 통행 요금 수준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을 이용하는데 좀 요금이 좀 저렴해지면 좋겠습니다. 한국개발원에서 이제 금전 결제를 거치고 또 우리 대구시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이달 중순경 일정을 잡아서 유로도로로 개통하고자 합니다. 비싼 통행 요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앞산 터널로가 앞산 순환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시의회 남북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아직까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이 또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투명한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도 신공항 수요 조사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영남권 5개 시도의 연대를 부산 측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K2 소음 피해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대구 법원이 1심에서 지연이자의 50%만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무엇인지 설명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동구 지역 주민 3,600여 명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288억 원의 지연이자 가운데 50%만 원고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갖도록 판결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두고 나간 보육교사들의 인적 사항을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유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두 연합회는 교사의 인적 사항 공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상처받은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통합등기국이 대구 효목동에서 개국식을 열었습니다. 대구법원 등기국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수성구와 남구, 동구, 중구, 북구 등 5개 구의 부동산 등기 신청과 대구 전체의 상업등기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구지법 등기국은 등기 업무 전산화로 등기의 전자신청과 인터넷 등기부 열람 등이 가능해지면서 예산 절감과 능률 향상을 위해 시설과 인력을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장화익 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 안전모 갖기 운동 선포식과 안전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설 현장과 배달업 종사자들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6월 3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